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이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샤흐타르전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평균 포지션이 평소의 토트넘의 포지션과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재밌는 소식들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최근 EPL 팬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각 팀이 과연 이번 시즌 몇 위로 끝날 것 같은지, 탑4는 누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강등팀은 누가 될 것 같은지, 첫 번째로 경질되는 매니저는 누가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아스날 팬들은 우리가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탑4는 아스날, 시티, 뉴캐슬, 리버풀이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강등팀은 번머스, 셰필드, 그리고 이번에 습격팀이죠 루턴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경질되는 감독은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팀들도 굉장히 재밌는 예측들을 내놓았는데 우리는 탑6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탑4 안에 들고 싶다. 맨시티, 맨유,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팀에 예상팀 아스날을 그냥 적어버립니다. 굉장하죠.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가장 먼저 경질되는 그런 매니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팬 같은 경우에는 한 19위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강등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팀들도 있었고, 여하튼 각 팀의 팬심들이 담겨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맨유 팬인 이 사람이 우리는 3위 정도 할 것 같고 아스날이 이번에 1위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여튼 뉴캐슬 팬들은 일단 4위 정도면 만족한다. 루턴 팀 같은 경우에는 16위 강등만 안 당하고 싶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우승 도전해야죠. 1위 리버풀, 2위 맨시티, 아스날, 맨유 여튼 자신의 팀들이 1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 거의 망했다가 이번 시즌에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돌아오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5위만 해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첼시랑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조금 더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과 첼시 중에 이번 시즌에 어떤 팀이 좀 더 잘할 것 같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물론 저는 그렇게 공정한 대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싶고, 사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굉장히 세련된 전술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한번 이 맵을 살펴보면은 이 맵이 왜 화제가 됐는지 좀 알만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하고 그리고 공격수가 있는 이런 포메이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이제 이쪽이 공격 방향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 완전히 역 4-4-2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4-4 포메이션이 된 거죠. 잘 보면은 수비수 2명이 이렇게 뒤에 있고 4명이 그 뒤를 받쳐주고 그리고 4명의 공격진이 공격을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풀백의 운영이 이제 좀 핵심이 되겠죠. 이 경기 중에도 자주 보여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도지 그리고 에메르송 이 두 풀백이 이제 중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비교적 전방에서 좀 자유롭게 공격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중앙에서 뭔가가 안 풀린다 싶을 때는 메디슨이 됐건 케인이 됐건 내려와가지고 공을 좀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요. 토트넘이 공격하는 장면에서 일단 중간이 좀 잘 풀리니까 앞으로 공이 전달되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비교적 앞에 있는 손흥민은 앞에서 크로스를 할지 슈팅을 할지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슈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어쨌건 최전방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계속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팀워크가 나아진다면은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이 토트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번 시즌은 확실히 공격적인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꽤나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원의 플레이메이커인 메디슨도 들어오면서 어쨌건 손흥민이 조금 더 활로가 생기고, 그리고 시즌이 지나갈수록 이 풀체력인 손흥민, 이 부상이 전혀 없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트넘의 이 포지션,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 포지션, 평균 포지션이죠. 이 포지션 맵이 좀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현재 리그 우승을 다툴 만한 그런 팀, 그러니까 아스날이나 아니면 맨시티의 포지션이랑 어떻게 보면 꽤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평균 포지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스날 역시 이 윙백들을 어쨌건 인버티드 형태로 활용하면서 빌드업에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윙어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 잭 그릴리시가 이제 가장 앞에서 이렇게 공격 선두를 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건 이 윙어들의 역할, 이런 포메이션 내에서 이 윙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이 공격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명의 수비벽, 이 5명의 수비벽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공이 전개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앙으로 공이 가면은 빼앗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사방에서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윙 쪽에서 공을 받는다는 거 비교적 안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기가 가장 좋은 선수, 달리기가 가장 빠른 선수가 윙에 있는 이유도 가장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팀을 전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줄 역할이 특히나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토트넘은 수비를 할 때에는 손흥민, 그리고 메디슨, 클루셉스키 다 내려와가지고 두 줄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호이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중간으로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5명의 수비줄을 형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주의는 케인입니다. 케인은 이렇게 앞에 있고 가끔씩 이렇게 뒤로 내려와 주기도 하지만 수비 장면에서는 사실 많이 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공격 장면이 됐을 때가 인상적인데, 일단 클루셉스키, 손흥민, 케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그리고 사르와 메디슨 역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풀백인 우도기,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플립을 통해서 팬들의 감탄을 자아낸 에메르송,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중간으로 와가지고 전개하는 역할을 맡아주게 됩니다. 물론 이 선수들만으로 전개가 어려울 때는 이제 메디슨도 가까이 와주고 사르도 가까이 와주고, 이것도 안 풀린다 싶으면 케인까지 가까이 와주면서 어쨌건 이 중원에서 사람들을 오버로드 시키면서, 그러니까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이 토트넘이 확실하게 이 지점에서 좀 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 될 텐데,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안전하게 공을 끌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겠죠.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버래핑, 사실은 이걸 인버티드 상태에서 오버래핑을 하는 걸 이걸 오버래핑이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는 모습으로 손흥민에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우도기한테 내주거나 뒤로 빼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고급 전술,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서 보기 힘들었던, 사실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에 있다가 드디어 좀 공격적인 전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좀 해방감이 좀 듭니다. 물론 이번 경기 손흥민의 모든 경기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이 공격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토트넘 팬들 역시 샤하타르의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반응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번 시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 이 텐백의 팬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지마, 우리는 5-5-0이었어, 그래도 두 줄 수비는 했지, 두 줄 버스는 세웠지, 이런 반응들입니다. 어쨌건 굉장히 수비적인 경기들에 지쳐 있었던 토트넘 팬들의 마음이고,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번 시즌에는 63골을 먹혔었던 토트넘,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강등권과 비슷한 실점률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 아니야, 우리는 인버티드 4-4-2다, 뒤집어진 4-4-2다 이거죠. 어쨌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2-3-5 같기도 하다. 그렇죠. 뒤에 있는 두 명의 센터백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인버티드 풀백들이 만약에 전개가 가능하면은 이론적으로는 5명의 선수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 팬의 발언이 이번 시즌 저의 이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를 흥분되게 하고 동시에 좀 두렵게 만든다. 사실은 이 인버티드 풀백을 가지고 있는 이 전술, 좋은 전술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방에서 사실은 공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올라왔을 때 이 선수들이 마구마구 포지션을 바꾸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 포지션의 기본적인 어떤 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토트넘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시즌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조금 더 좋은 전술에서, 뭔가 좀 더 선진화된 전술에서, 뭔가 최근 뭔가 트렌드인 전술에서 이렇게 뛰어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손흥민이 뭐 아스날이 됐건, 손흥민이 아스날로 갈 일은 없겠죠. 뭐 맨시티가 됐건 리버풀이 됐건 조금 더 공격적인 팀들이 손흥민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음 시즌 손흥민이 이적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손흥민의 이번 시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물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